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잠깐 화면을 끄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약통 속에 있는 그 작은 알약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2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오면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보조식품이 오히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10여 개의 알약을 삼키며 건강관리 완료라고 생각하시나요? TV 광고를 보고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셨나요?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건 다 사서 먹고 계시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25년간 축적한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건강한 삶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연간 5조 원입니다. 이는 전체 의약품 시장의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노인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걸까요? 70대 김모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간 매달 30만 원씩 각종 건강보조식품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간 수치 상승, 신장 기능 저하, 그리고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 이분의 건강이 회복된 건 건강보조식품을 모두 중단하고 나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건강해지려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설적 상황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마케팅의 힘입니다. 천연, 무해, 부작용 없음이라는 달콤한 문구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둘째, 더 많이, 더 자주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영양소도 약처럼 용량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점입니다. 나이, 성별, 기존 질병, 복용 중인 약물, 이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잠깐, 혹시 지금 그래도 내가 먹는 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항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복용 중인 것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몇 개의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위험한 건강보조식품 5가지. 첫 번째,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 특히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잠깐, 비타민 E가 나쁘다고? 항산화가 좋은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적정량의 항산화 성분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량에 있습니다. 2005년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를 아시나요? 19개 연구, 1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이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 400 IU 이상의 비타민 E를 복용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항산화제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오히려 프로옥시던트 산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독이 되는 거죠. 특히 흡연자의 경우 더 위험합니다.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복용한 흡연자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28%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다면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세요. 블루베리, 시금치, 견과류 이런 음식들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자연은 단일 성분이 아닌 복합체로 우리에게 영양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칼슘 보충제의 위험.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놀라실 항목일 겁니다.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칼슘이 왜 나쁜데? 뼈 건강에 좋다고 했는데? 네, 칼슘 자체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때 문제가 됩니다. 2010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세요. 1만 2천 명의 여성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심장을 공격한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죠. 결국 과도한 칼슘이 혈관벽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칼슘 보충제를 많이 먹는다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2015년 영국 의학 저널 BM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는 골절 위험을 단 1에서 2%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진짜 뼈 건강을 원한다면 자연식품을 통한 칼슘 섭취, 멸치, 두부, 유제품,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적절한 햇볕 노출, 뼈에 자극을 주는 체중부하 운동, 이 세 가지가 어떤 보충제보다 효과적입니다. 잠깐, 혹시 지금 화면을 끄려고 하셨나요? 아직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남았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은 여러분의 뇌 건강과 직접 관련된 내용인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의 허상. 세 번째는 기억력 개선의 대표 주자로 알려진 은행잎 추출물 징코빌로바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치매 예방을 위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데 은행잎 추출물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2012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주도한 GEM 연구를 보겠습니다. 3,000명 이상의 노인을 6년간 추적한 이 대규모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강력한 혈액 희석 작용을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간단한 치과 치료에서 지혈이 안 되어 응급실로 온 환자분이 계셨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 위험은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뇌 건강을 원한다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뇌로 가는 혈류량 증가,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 신경 가소성 증진, 충분한 수면, 뇌 노폐물 제거, 사회적 관계 유지, 인지 기능 자극. 이것이 어떤 보충제보다 확실한 뇌 건강법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중 70% 이상이 지금 복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그 제품.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번째,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의 함정. 네 번째는 요즘 노인분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파우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자체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 유지를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의 문제점들. 첫째,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이미 나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처리하려면 신장이 혹사당합니다. 둘째, 중금속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2010년 소비자 리포트 조사에 따르면 시중 단백질 파우더의 상당수에서 납, 카드뮴, 비소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셋째, 인공 첨가물이 너무 많습니다. 인공 감미료, 보존료, 향료, 이런 화학물질들이 장기간 몸에 축적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 사례. 실제로 72세 환자분 중에 단백질 파우더를 하루 2번씩 6개월간 드신 분이 계셨는데 신장 기능 수치가 악화되어 복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진짜 근육 건강을 원한다면 1. 자연식품을 통한 단백질 섭취, 달걀, 생선, 두부, 콩류. 2. 저항성 운동, 근육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3.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단백질 파우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자극과 균형 잡힌 영양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5번째 항목을 들으시고 나면 아마 지금까지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5번째, 종합 비타민의 위험한 진실. 마지막 5번째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항목일 겁니다. 바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종합 비타민도 안 된다고? 그럼 뭘 먹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합 비타민은 마치 보험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정도는 먹어두자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2013년 미국 내 과학회지 애널즈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를 보겠습니다. 4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분석에서 종합 비타민은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의 함정. 1. 불필요한 성분의 과잉 섭취. 2.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축적으로 인한 독성. 3. 철분 과잉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 증가. 4. 약물과의 상호작용.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철분을 보세요. 폐경 후 여성이나 남성은 철분이 과잉되기 쉬운데 매일 종합 비타민을 통해 철분을 추가로 섭취하면 체내 철분이 축적됩니다. 과도한 철분은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포를 손상시키고 심장질환과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 맞춤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식습관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종합 비타민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 부족한 영양소 확인. 2. 부족한 성분만 선별적으로 보충. 3.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 4.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이 우선. 잠깐, 혹시 지금 그럼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냐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섭취하되 맞춤형으로 섭취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건강관리법. 진짜 건강을 위한 5가지 원칙. 자, 그렇다면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이 약이다. 푸드 에즈 메더선. 고용량 보충제 대신 다양한 자연식품을 섭취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다면 베리류, 녹색 채소, 견과류. 칼슘이 필요하다면 멸치, 두부, 깨.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달걀, 생선, 콩. 실제 성공 사례. 실제로 종합 비타민을 끊고 식단을 개선한 65세 환자분이 계세요. 3개월 만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6개월 후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움직임이 최고의 약이다. 어떤 보충제도 운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주 2회 이상의 저항성 운동,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 증가. 셋째, 수면이 치료의 시작이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낮에 보충제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 수면 환경 개선.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어떤 보충제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전문가 상담.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보충하세요. 개인 맞춤형 접근법.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맞춤형 접근입니다. 연령대별 주의사항. 40대, 50대, 호르몬 변화에 따른 영양소 조정. 60대, 70대, 흡수율 저하를 고려한 섭취량 조정. 70대 이상, 약물 상호작용 철저히 확인. 성별에 따른 차이. 남성, 철분 과잉주의, 아연 부족 가능성. 여성, 폐경 후, 칼슘, 비타민 D 필요량 증가. 기존 질환에 따른 주의사항. 당뇨, 크롬, 마그네슘 등 특정 영양소 고려. 고혈압, 나트륨 제한, 칼륨 섭취. 골다공증,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균형. 1단계, 현재 복용 중인 보조식품 목록 작성. 2단계, 전문의와 상담하여 필요성 검토. 3단계, 혈액 검사로 실제 상태 확인. 4단계, 필요한 것만 선별적 보충. 5단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재평가. 기억하세요. 건강관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5가지. 절대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안 되는 5가지. 1. 고용량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E, 베타카로틴. 2. 칼슘 보충제, 특히 고용량. 3. 은행잎 추출물. 4.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5. 무차별적 종합 비타민. 대안 5가지. 대신 실천해야 할 5가지. 1. 다양한 자연식품 섭취. 2. 규칙적인 운동. 3. 충분한 수면. 4. 스트레스 관리. 5. 전문가와 상담. 여러분, 건강은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식탁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1. 집에 가셔서 약통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복용 중인 것이 있다면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2. 이 영상을 가족, 특히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생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3.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저도 이런 보조식품 끊고 나서 더 건강해졌어요 라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선택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건강은 비싸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